제10강 변태 설립사항과 사후 설립. 이번 시간에는 변태 설립사항과 사후 설립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기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 변태 설립사항의 의의. 먼저 변태 설립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변태 설립사항이란 상법 제290조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설립사항을 말합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여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기인의 권한이 남용될 경우 회사 성립 후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과대평가하여 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장래의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러한 위험이 큰 사항을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규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사인의 조사에 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이나 공증인의 조사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험성이 있는 설립행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2. 변태 설립사항의 종류. 상법이 규정하는 변태 설립사항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특허권, 영업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물출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의 과대평가 위험입니다.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면 현물출자자는 작은 가치의 재산으로 많은 주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현물출자에 대해 정관 기재와 함께 검사인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재산인수. 두 번째는 재산인수입니다. 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 중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 재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설립 전에 회사가 설립되면 이 재산을 이전받겠다라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역시 재산의 과대평가 위험이 있고 현물출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제됩니다. 3. 발기인의 보수와 특별이익.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발기인의 보수와 특별이익입니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면 회사 재산이 감소하여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에게 부여하는 특별이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역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설립비용. 다섯 번째는 설립비용입니다. 설립비용이란 회사 설립 자체를 위해 발기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사무소 임차비용, 설립 관련 직원 급여, 창립 총회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개업 준비를 위한 금전 차입은 설립 자체를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설립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가 발기인으로부터 설립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에 대해 직접 설립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설립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가 설립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에 대해 직접 설립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외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액 책임을 지고 회사 내부적으로 발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변태 설립사항 위반의 효과. 그렇다면 변태 설립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의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은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인수의 경우에는 판례가 조금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 행위가 동시에 사후 설립에 해당한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사후 설립.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설립을 보겠습니다. 사후 설립은 변태 설립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변태 설립사항 중에 하나인 재산인수와 관련이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사후 설립이란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영업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발기인이 재산인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설립된 후에야 재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러한 거래 중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제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출자, 약정과 이행이 모두 회사 설립 전에 이루어짐. 재산인수, 약정은 설립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은 설립 후에 이루어짐. 사후 설립, 약정과 이행이 모두 설립 후에 이루어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